을지문덕의 심리전. 상대의 허를 찌르는 법. 서문. 반대로 하기. 612년 여름. 고구려. 수나라 113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고구려 장군 을지문덕.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어떻게 막나? 싸워야 한다. 하지만 을지문덕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은 없을까?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적장 우중문에게 시를 보내기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시요? 지금 시를 씁니까? 싸워야 할 때인데 시를 씁니까? 을지문덕이 답했습니다. 시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적을 찬양하는 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적을 찬양합니까? 항복하는 겁니까? 우리를 버리는 겁니까? 을지문덕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찬양하면서 무너뜨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상대의 허를 찌르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을지문덕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대로 하는 법. 예상 밖으로 움직이는 법. 상대의 허를 찌르는 법. 그리고 당신의 삶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예상 밖의 행동. 적이 생각한 것. 수나라 장군 우중문. 113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고구려 따위. 쉽게 이긴다. 고구려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했습니다. 첫째, 항복할 것이다. 둘째, 도망갈 것이다. 셋째, 필사적으로 싸울 것이다. 이 셋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을지문덕은 완전히 다르게 나왔습니다. 시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적을 찬양하는 시를. 우중문이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지? 시라고? 적을 찬양하는 시? 예상 밖이었습니다.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중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항복도 아니고, 도망도 아니고, 싸움도 아니고, 도대체 뭐지? 이것이 을지문덕의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예상 밖의 행동. 적이 예상하지 못한 것을 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혼란스러우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실수합니다. 을지문덕이 한 것. 사람들이 예상한 것. 을지문덕이 싸우겠지. 항복하겠지. 도망가겠지. 을지문덕이 실제로 한 것. 시를 보냄. 적을 찬양함. 완전히 반대. 완전히 예상 밖. 이것이 허를 찌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상대가 예상하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하십시오. 예상 밖으로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상대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둘째, 찬양의 심리학. 을지문덕이 보낸 시. 여수장 우중문 시. 한 줄 한 줄 뜯어보겠습니다. 신묘한 계책 첫문을 꿰뚫고. 첫 줄입니다. 우중문이 읽었습니다. 신묘한 계책이라고. 내 계책이 신묘하다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적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지만 이것이 함정입니다. 찬양을 들으면 경계심이 풀립니다. 적이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항복하려는 것 같아. 안심하게 됩니다. 묘한 계략 지리를 통달했네. 두 번째 줄입니다. 우중문이 계속 읽었습니다. 묘한 계략이라고. 지리를 통달했다고. 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만심이 생겼습니다. 맞아, 나는 대단해. 천문도 알고 지리도 알지. 교만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함정입니다. 자만심이 생기면 냉정함을 잃습니다. 냉정함을 잃으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전공이 이미 높으니. 세 번째 줄입니다. 우중문이 읽었습니다. 전공이 높다고. 맞아, 나는 많은 공을 세웠지. 우쭐해졌습니다. 충분히 이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더 할 필요 없어. 하지만 이것도 함정입니다. 만족감을 느끼면 의욕이 떨어집니다. 더 이상 전진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족을 아시고 돌아가소서. 마지막 줄입니다. 우중문이 읽었습니다. 돌아가라고? 이상하게 그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맞아, 나는 이미 충분히 했어. 전공도 높고. 더 욕심 부릴 필요 없지. 돌아가는 것도 지혜야. 퇴각을 결정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을지문덕의 목적이었습니다. 시 한 편으로 적장을 퇴각시킨 것입니다. 찬양이 무기가 된 이유. 첫째,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적이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둘째, 자만심을 키웠습니다. 나는 정말 대단해. 셋째, 판단력을 흐렸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맞아. 결과. 우중문은 퇴각했습니다. 살수에 이르렀습니다. 을지문덕의 매복에 걸렸습니다. 113만 대군이 전멸했습니다. 시 한 편으로 전쟁을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심리학입니다. 찬양은 상대를 무장해제시킵니다. 경계심을 풉니다. 자만하게 만듭니다. 판단력을 흐립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허를 찌르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셋째, 실전 적용.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을지문덕의 방법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5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협상. 직장에서 협상을 해야 합니다. 상대는 강경합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방법. 정면 대결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 입장을 이해하십시오. 논리로 설득하려 합니다. 결과. 상대가 더 강경해집니다. 서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협상이 결렬됩니다. 을지문덕의 방법. 반대로 하십시오. 먼저 상대를 인정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부장님의 경영 철학이 정말 탁월합니다. 지금까지 훌륭한 결정들을 해오셨죠. 그 해안으로 이번에도 최선의 선택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살짝 제안하십시오. 다만 이런 방식은 어떨까 싶은데 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결과. 상대의 경계심이 풉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당신의 제안을 들을 준비가 됩니다. 허를 찔렀습니다. 두 번째 상황. 갈등. 가족과 갈등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의견이 다릅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방법.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당신은 왜 그래? 내 말을 들어봐. 상대를 비난합니다. 결과. 싸움으로 번집니다. 관계가 악화됩니다. 서로 상처받습니다. 을지문덕의 방법. 반대로 하십시오. 예상 밖으로 움직이십시오. 상대가 예상하는 것. 또 싸우겠지. 비난하겠지. 당신이 하는 것. 인정하고 칭찬하기. 당신이 가장 잘 알잖아요. 지금까지 현명한 선택을 해왔고, 나는 당신을 신뢰해요. 그리고 부드럽게 제안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어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결과. 상대가 마음을 엽니다.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해결책을 찾습니다. 허를 찔렀습니다. 세 번째 상황. 경쟁. 직장에서 경쟁자가 있습니다. 승진을 놓고 경쟁합니다. 팽팽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방법. 상대를 견제합니다. 약점을 찾습니다. 깎아내립니다. 결과. 서로 소모전을 벌입니다. 둘 다 지칩니다. 관계가 나빠집니다. 을지문덕의 방법. 반대로 하십시오. 상대를 세워주십시오. 김 과장 정말 능력 있더라. 프레젠테이션 훌륭했어. 저렇게 잘하면 승진 확실하겠네.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결과. 상대가 들으면 기분 좋아집니다. 자만하게 됩니다. 방심합니다. 그 사이 당신은 묵묵히 준비하십시오.
더 나은 결과를 만드십시오. 마지막에 뒤집으십시오. 허를 찔렀습니다. 네 번째 상황. 설득. 누군가를 설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고집이 셉니다. 듣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방법. 논리로 압도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데이터를 보면 정보를 쏟아붓습니다. 결과. 상대가 반감을 가집니다. 더 고집을 부립니다. 설득 실패합니다. 을지문덕의 방법. 반대로 하십시오. 먼저 인정하십시오. 선배님의 경험과 지혜를 누구보다 존경합니다. 지금까지 훌륭한 판단을 해오셨죠. 그 안목으로 이것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제안하십시오.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관점은 어떨까요? 결과. 상대가 마음을 엽니다. 당신의 말을 들어줍니다. 설득이 됩니다. 허를 찔렀습니다. 다섯 번째 상황. 거절.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유지하고 싶습니다. 난처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방법. 직접 거절합니다. 죄송한데 안 될 것 같아요. 이유를 길게 설명합니다. 결과. 상대가 서운해합니다.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거리가 생깁니다. 을지문덕의 방법. 반대로 하십시오. 먼저 찬양하십시오.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의 신뢰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능력으로는 선배님의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거절하십시오. 더 적합한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결과. 상대가 이해합니다. 관계가 유지됩니다. 서로 존중합니다. 허를 찔렀습니다. 다섯 가지 상황. 모두 같은 원칙입니다. 정면으로 부딪히지 마십시오. 예상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반대로 하십시오. 먼저 인정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허를 찌르십시오. 이것이 을지문덕의 방법입니다. 마무리. 찬양으로 잠들기. 오늘 밤 을지문덕 장군을 만났습니다. 612년 여름. 113만 대군 앞에서 시 한 편으로 승리한 사람. 그의 비밀은 심리전이었습니다. 정면 대결이 아니라 예상 밖의 행동. 상대의 헛찌르기. 적을 찬양하면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제 잠들 시간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내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협상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경쟁이 있습니까? 설득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거절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을지문덕의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정면으로 부딪히지 마십시오. 반대로 하십시오. 상대가 예상하는 것. 또 싸우겠지. 비난하겠지. 밀어붙이겠지. 당신이 하는 것. 먼저 인정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상대가 당황합니다. 경계심이 풉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그 순간 허를 찌르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을지문덕처럼 113만 대군을 물리친 것처럼, 시 한 편으로 이긴 것처럼 당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지혜로, 정면으로가 아니라 심리로, 싸움으로가 아니라 전략으로. 내일 아침 을지문덕의 방법을 쓰십시오. 협상 테이블에서, 가족 대화에서, 직장 회의에서 먼저 인정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허를 찌르십시오. 부드럽지만 강하게, 겸손하지만 효과적으로. 자는 동안 더 나아지는 나. 내일 아침 당신은 전략가입니다. 을지문덕처럼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지혜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허를 찌르는 사람입니다. 여수장 우중문씨를 기억하십시오. 신묘한 계책 천문을 꿰뚫고 묘한 계략 지리를 통달했네.
전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을 아시고 돌아가소서. 찬양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기십시오. 굿나잇.